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메르스 공포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주말인데 집에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 네. 밖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도록 가지 말라 그러고 손을 잘 씻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클릭 베스트컷에서 분위기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거 가장 핫한 아이템 아닌가요? 드론인데요. 예, 드론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이 드론이 시험장에 떴습니다. 시험장이요? 예, 지난 7일부터 3일간 네. 중국에서 우리 한국 그 대입 합력고사 수능 같은 그런 대입 합력고사가 있었는데 네. 바로 그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이런 그 드론을 이렇게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이 하루 동안 치러지는데 중국에서는 3일이나 치러지네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3일간 이렇게 치러지는 것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동일 문제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18개 그 성에서 동일 문제로 받고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이런 데서는 독자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 그러죠. 이번에 그 응시한 대입 학력고사에 응시한 그 학생들이 94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행위 때문에 대학교에서 커닝을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인가 본데요. 근데 드론이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어디에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전자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네.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개 조직이 이번에 그 후베이성에서는 그 4개 조직이 이렇게 그 발신 장치라든가 또 수신 장치 한 40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해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이 경쟁도 우리 한국처럼 그 대입 경쟁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치열한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정행위, 대리 뭐 시험을 쳐주는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한 언론사에서 네. 또 자사 소속의 그 기자가 그런 이제 그 대리 시험은 주로 이제 대학생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 시험을 친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침투를 해서 은밀하게 시험을 직접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도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중국에서 요즘 또 이렇게 장비도 이렇게 또 현대화되고 하니까 그런 식을 또 이용해서 이런 또 커닝,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첨단 장비까지 동원이 됐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교육부는요, 가오카오에 앞서서 학교 주변과 상가, 인터넷 등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소형 무전기, 이어폰 등 각종 장치 판매 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녹차 라떼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그 고령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낙동강 지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딱 녹차 라떼 같죠. 녹차 라떼지만 녹차 라떼가 아니죠. 이거. 그렇죠. 이 녹조 현상인데 지금 4년째 계속해서 지금 이런 그 녹조 현상이 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먼저 이런 그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강수량도 적고 가뭄도 들고 이래서 이게 그 남조류가 이게 증식하는데 더 그 나은 이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남조류가 독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물고기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남조류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큰 문제는 이제 식수원이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고기들, 어류들, 특히 또 이 멸종위기 어류까지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결국은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유속이 무려 5배 이상 느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낙동강 그 수계 그 댐이 안동댐인데 안동댐에서 하구원까지가 그 길이가 한 3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체류 시간이 168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4대강을 이제 만들기 전에는 이게 31시간이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5배가 넘는 그런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속도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녹조 현상이
자주 더 발생하는 거죠. 한편 환경부는요, 이렇게 느려진 주요 하천의 유속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및 가뭄 등으로 인해서 올해도 녹조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사진 속에 또 사진이 찍혔습니다. 아마 이 여자아이가 울부짖으면서 달려가는 사진 어떤 분들은 많이 보신 기억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유명한 사진이죠? 네. 아, 이거 그 퓰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인데, 그때 이게 바로 이 사진을 찍은 네. 니구트란 이 기자, AP통신. 저 이제 옆에 AP라고 써졌죠? 네네. AP통신 그 기자하고, 그 당시에 이게 좀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죠? 이 소년, 이 아이가 바로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호반봉이라는, 지금 52살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의 그 사진, 그때 사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가리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바로 이제 그 사진은 1972년도 6월 18일 날, 네. 여기가 지금 베트남 그 트랑방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공 그 인근 마을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그 전날 그 베트콩들이 그 트랑방 마을을 점령을 했는데, 그건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정부군이, 베트남 정부군이 전투를 하다가 미군에 이제 지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그 네이팜탄으로 이걸 지금 이 마을을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이죠. 그게는 이제 베트콩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간인들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맞고 그 네이팜탄에 불이 붙은 옷을 벗고서 이렇게 막 뛰쳐 막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나이가 당시에 9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킴 쿠크라고 그런 그 소녀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오빠입니다. 네. 네. 그 당시 이제 옷에 불이 붙어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달려 나왔는데 무사하게 회복이 돼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그때 그 니구트 이 기자의 도움으로 해서 17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그때 3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그 네이팜탄이라는 게 굉장히 고열이 나는 거죠. 한 3000도까지. 그런 그 폭격을, 그런 그 공격을 받고서 아무튼 그 기적적으로 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킹쿠크는 그 유엔 친선대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이 기자하고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의 실상을 참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장의 사진 같은데요. 그런데 이 유명한 사진이요, 나체 사진을 싣지 못한다는 미국 AP통신 규정에 따라서 이게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진이 당시 이제 그런 그 각 언론사마다 보도 준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체 사진을 못 찍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 그 AP의 그 베트남 사이공 그 지국장이 강력히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리고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언론계 어떤 노벨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상이잖아요. 네. 그게 73년에 이 사진에게 수여가 되고 또 전쟁도 종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베트남의 그 전쟁의 거의 뭐 대표적인 사진으로도 이거 볼 수가 있죠. 네. 예. 사진 한 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닉은 48년째 AP통신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년퇴직을 지금 2년 앞뒀지만 여전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네,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 손에 들려진 이 물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이분이 네. 그 벨기에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요한판 오페르트펠트 장관이라고 하는데, 프랑스하고 조금 그 마찰이 있었죠. 네. 뭐 그 정도가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장관이 포인트네요. 너무 힌트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네, 글쎄요. 과연 베일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 바로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동전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2와 2분의 1,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이네요. 2.5유로한데요. 이것 때문에 그 프랑스하고 벨기에하고 지금 상당히 논쟁이 있는 바로 그런 그 주화입니다. 왜죠? 이게 그 벨기에에서, 그러니까 워터루 전투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는데,
워털루 전쟁이 워털루 그 전투는 1815년에 6월 18일 날 그러니까 벨기에 남동부에 있는 그 워털루 지역에서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에 그 나폴레옹이 네. 엘바 섬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여기서 전투를 벌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상대가 영국, 뭐 벨기에, 네덜란드, 프로이센 이런 연합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대패를 했죠, 프랑스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여기서 져서 이제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네. 이런 것이 달가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도 2유로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벨기에에서는 자기 땅에서 또 승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유로짜리를 만들었는데 18만 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 폐기 처분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2유로가 아니라 2.5유로를 이번에 7만 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부 장관은 프랑스를 고의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네. 근대사에서 워터루 전투만큼 중요한 전투는 없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벨기에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유로화하면 유럽 국가들이 다 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네, 한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전통으로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그럼 2유로, 뭐 1유로 이런 것이 아니라 2.5유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없는 금액의 동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념 주화는요 일반 상점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 이 수집가의 손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 포장된 수집가용 주화는 6유로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입니다. 이 머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얗게 생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머리카락 하에서 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사적지를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지금 가서 네. 그 뭐 전경도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아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노동신문의 9일자 네. 일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지금 근데 좀 빛을 받아서 그렇게 보이는 네, 것 뭐 같기도 건강 이상설이 아니냐.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헤어젤로 인한 이거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그 SNS에서 서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30대 지금 초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얀 머리 이거는 좀 하얀 머리라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좀 드문 일이겠죠.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숙청이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엄격한 군기를 보여주는 모습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그 김정은을 수행하다가 자기가 한 발짝 좀 앞에 나간 것을 자기 스스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그 영상들을 봤는데 그게 이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북한 같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서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또 뭐 지난번에는 자기 고모 부인 장성택, 뭐 처형 이게 뭐 건성건성 뭐 박수를 쳤다 뭐 이런 네.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리영호 네. 군의 그 총참모장이 그 숙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외신에서는 왜 숙청이 됐냐? 그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러 갔을 때 김정은과 비슷한 그 열에 서 있었다. 뭐 그것 때문에 숙청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현영철이 숙청됐을 때도 공식적으로 나온 이유가 졸아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깜짝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불경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조차 서열 2위 인물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최근에 연이은 숙청으로 인한 북한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한 장의 흑백 사진입니다. 참 오래된 사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족발 아닌가요? 지금 족발 들고 뭐 하는 거죠? 돼지 족발인데요. 이걸 들고 지금 이렇게 그 무녀죠, 무녀. 무녀가 이렇게 구슬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이들이 참 좀 놀란 표정이에요. 이게 지금 1948년도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김한근 부경 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이 네. 미국의 한 그 수집가로부터 입수를 한 건데, 입수를 한 그 흑백 필름을 이렇게 스캐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관을 아주 잘해서 아주 그 깨끗한 편이죠. 그러네요. 그 어떤 거를 위해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데 족발을 든 게 참 눈에 굉장히 띕니다. 좀 특이하죠. 네. 네. 자, 이 사진 말고도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을 담은 희귀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다던데,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지로 가는 이런 그 분위기에서 이게 상여인가요? 네, 상여죠. 네. 이렇게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상주라고 합니다. 네. 상주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거 웃는 모습이죠. 표정이 상주인데 좀 좀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요. 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자, 이 사진 보면 여기 눈에 띄는 얼굴들이 있죠. 프란치스카 여사도 여기 지금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 군정 시절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는 이제 이거 보면은 영등포구 뭐 선거구 이렇게 나오는데 영등포구 선거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투표소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표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그러니까 남한은 미군이 진주를 했고 이제 북한은 소련이 이렇게 진주를 했는데 같이 그때 선거를 못 치렀죠. 그래서 남한 단독으로 선거 치르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투표소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네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이건 지금 항공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1948년도 사진이니까 이게 6.25 나기 2년 전 사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폭격 맞지 않은 그런 온전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서울 풍경인데 여기 그 중앙청 지난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 파괴를 했죠. 네. 이 바로 뒤가 지금 경복궁이고요. 여기 뭐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광화문 광장이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의 청와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아마 경무대였을 겁니다. 네,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공개된 50여 장의 희귀 사진들은요, 정부 수립 전 미국 통치 시절에 한 미군 병사가 용산기지 건설 과정, 또 인천, 서울의 풍경과 생활상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인데 지금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증인으로 지금 그 참석을 했는데 여기가 지난 그 10일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그 모습입니다. 사흘간 진행이 됐죠. 이 자리에서 어떤 증언을 한 건가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노회찬 전 의원과 그는 그 경기고 72회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악연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위 2005년도에 삼성 엑스파일 그 사건 때 그때 그 떡값 검사 명단을 그때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그 총리 지금 후보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의원직까지 그때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이번에 이제 또 반격이 된 거죠.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번에 그런 또 증언도 했습니다. 네. 고교 동창의 정말 기묘한 인연인데요. 이렇게 증언을 서로 하고 서로 뭐 기소도 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고라고 하면 좀 사이가 안 좋은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황교안 후보자가 뭐 후원도 했다고 해요. 뭐 후원금도 10만 원도 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두 분이 어떤 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고교 시절 때 그때 학생회가 없어지면서 그때 그 학도 호국다로 바뀌었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당시에 그 연대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또 우리 노회찬 전 의원은 당시 그 반유신 활동을 또 했죠. 그 뒤로 뭐 한 분은 또 이 검사로 가고 또 이 노회찬 전 의원은 노동운동을 걸었죠. 서로 확실히 다른 길을 걸었네요. 황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한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적인 이유는 없다. 평생 공안검사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냉전적 사고에 빠져 있는 등 화합,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뽑으신다면요? 아까 그 퓰리처상을 네. 수상한 그런 그 베트남전 그 사진을 아까 좀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서 이게 전쟁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저런 어린이 아이들까지도 이 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혈액형을 발견한 미국의 면역학자이자 병리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태어난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하네요.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